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이슈가 두 개가 있었죠. 처음으로 지난 주말에 펼쳐졌던 트리플 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호주전이 끝난 다음인데요. 그래도 아시안컵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자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트리플 잼을 촬영 허가는 받았는데 촬영 허가 패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촬영을 할 수도 없고요. 뭐 하면 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일단 저도 농구를 봐야 됐기 때문에 뭐 그런데 신경을 못 썼고요. 그리고 WKBL 측에서 그 답변을 들었을 때 그 선수를 활용해서 그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기로 당초에 협의를 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문제라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더라고요. 뭐 촬영 허가를 받고 간다는 거는 뭐 선수나 관계자한테 이런 대회가 본 취지에 맞게 치러진 게 되게 오랜만인데 감회가 어떤지부터 물어보고 이거 하러 가는 건데 일단 그게 막혔기 때문에 일단 간다고 말을 했으니까 가서 촬영을 하긴 했지만 솔직한 말로 조금 김이 샜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팀 경기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빠질 테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옮겨 다니면서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죠. 왜 안 됐냐면 우리나라 팀 경기가 아니어도 많은 관객분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해외 팀들끼리 경기도 환호를 하면서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참 잘 된 행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움직임에 자유도가 없고 경기 중간에 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번 트리플잼은 5개국 13개의 팀이나 참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대3 대표팀 신한은행의 이다현 선수하고 하나은행의 정예림 선수 그리고 삼성생명의 임규리 선수 마지막으로 BNK 썸의 박성진 선수가 참가를 했고요. 그런데 정예림 선수가 시작도 하기 전에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우리 3대3 대표팀은 3명의 선수들로만 대회를 치르게 됐어요. 경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인원을 넣어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나요? 뭐 한 명 다쳐서 인원 충원했더니 정예림 선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누가 뛰냐 이 문제도 생길 거고요. 이건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WKBL 팀으로 삼성생명 블루밍스의 강유림, 김나연, 조수아, 김유선, 신한은행 S버드, 고나연, 장은혜, 심수연, 이두나, 우리은행 우리원, 나윤정, 이재원, 편선우, 백지원, 하나은큐의 박소희, 고소연, 박진영, 서예원 선수인데요. 박진영 선수도 시작 직전에 부상 선수가 있어가지고 교체된 선수였죠. KB스타즈의 이채은 선수하고 양지수 선수, 이혜주, 안정현, BNK 썸무, 문지영, 김시훈, 최서연, 박경림 선수가 참가를 했고요. 자, 원래 첫 대회는 대표팀도 없었고 우리나라 프로팀 6개 구단만 참가하는 경기였는데 지금은 어떠냐? 해외팀들의 참가가 많죠. 일단 싱가포르의 점프샷, 강희탄, 알레나 림, 크리스티나 디콘, 핑골 카에, 태국의 슈디 드래곤즈, 프리실라 옌센, 나티야콘 우동섭, 지라완 룽그르eng, 와린손 썸멧, 필리핀의 타이탄즈, 카트리나 구이틴코, 카밀라 클라로, 하젤 얌, 스노우 페나란다. 일본에서 3팀이나 참가를 했어요. 도요타 안텔롭스의 요코야마 치나미, 야수마 시오리, 미야시타 키오, 유메키 치나츠, 위레 슈토유키, 나카자와 리나, 홍유훈, 홍유나, 그리고 주스의 카츠라 아오이, 마에다 유카, 사라 폴레로스, 히라노 미츠키. 자, 이렇게 13개 팀에서 참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루에 몰아서 하던 일정이 양일간 펼쳐지는 일정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촬영 허가를 받으면서 인터뷰가 가능해지면 물어보고 싶은 건 뭐 별거 없었죠. 뭐 일본의 경우는 주스의 사라 플레루스, 위레 나카자와 리나, 홍유순, 홍유나 이렇게 일본계가 아닌 선수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중에도 이 귀화 선수라기보다 원래 그 나라에 어릴 때부터 뛰어왔던 선수들이 그대로 성장해서 일본 국가대표까지 합류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인종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배경은 뭔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트리플 잼은 지금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로 그 관객들과 가까이 가서 펼쳐지는 3대3 대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참가팀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참가했을 텐데 참가한 목적이 뭔지도 궁금하고, 그 3대3을 우리나라 선수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참가한 선수들은 보면은 이전부터 이 대회를 참가했던 선수들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반포 시민공원에서 시작됐던 이 트리플잼 분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선수들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해외팀 선수들은 그 자국에도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이 트리플잼이 더 이상 단순히 비시즌에 팬들을 가까이 가기 위한 행사를 넘어서 그 3대3 부분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커나갈 그런 가능성도 한번 엿볼 수가 있는 점이었는데, 뭐 그런 거 못 물어보게 됐으니까요. 뭐 선수들 그 분위기 영상이야 연홍TV에서 잘 나왔으니까 그 연홍TV도 찍어야 되는데 저까지 붙어가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 그러면은 뭐 진행이 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트리플잼은 2017년에 반포 한강공원에서 KDB 생명 위너스가 초대 우승을 하면서 시작됐던 대회인데요. 야외에서 치러지면서 지나가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한강 시민공원이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아서 관람하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쇼핑몰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고양과 하남 스타필드에서 많이 했는데, 원래 취지를 살려서 야외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22년에 올림픽공원에서 트리플잼을 진행하려다가 그 우천으로 취소된 바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기상 문제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일정에 많은 차질을 주고 그 투자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쇼핑몰에서 진행하는 것도 안정성은 있다고 봐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한강 시민공원에 나와 계신 분들은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인데, 쇼핑몰은 다른 목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멈춰서서 볼까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거든요. 처음에 고양 스타필드에서 트리플잼을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붙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외의 대회부터 일본팀 3개, 중국팀 2개 국제적인 규모로 키워가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 다시 국내 팀들만 참가하는 대회가 되다가 2019년부터 그 4차 대회에서 박신자컵에서 참가한 바 있는 대만의 캐페이 라이프하고 뉴질랜드 대표팀이 참가를 하면서 국제적인 규모로 치러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가는데 그 비 때문에 취소되고 이러면은, 그래서 쇼핑몰 같은 데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간 트리플잼이 코로나 여파로 실내 체육관에서 많이 했거든요. 제일 많이 했던 곳이 청내에는 하나원교 연습체육관이고요. FTC 장충체육관, 청주체육관으로, 이 중에 장충 같은 경우 관중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나는 이들의 이목을 끄는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임스퀘어에서 치러진 트리플잼처럼 지나는 이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위치가 본 취지에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오랜만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작 농구 팬들이 그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로 스포츠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가 그냥 볼거리냐? 그냥 볼거리죠. 스포츠는 그냥 보고 즐기면 되는 건데,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결과에 그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재밌게 보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그거 자체는 어쩔 수가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날 1층에서 제가 느낀 분위기도 그랬고요. 2층에서 직관을 한 사람 말에 따르면 뭔지 몰라서 신기해하던 분들도 지나는 발걸음 멈추고 호응해주면서 즐겁게 관람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박신자컵 수원대회에서도 처음 느꼈던 거예요. 그때 OK저축은행이 수원을 연고지로 정하면서 수원에서 박신자컵도 치러졌는데, 그 인근 거주민이셨던 것 같은데 우연하게 체육관에 들려서 경기를 보시고서는 나도 스포츠를 좋아하네 하시는 거 보니까 농구를 처음 보신 것 같았는데, 막상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경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그 홍보가 덜 됐다는 생각을 하죠. 홍보만 잘 됐다면 더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영등포 이쪽은 유동 인구도 많지만 거주 인구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주말 나들이 겸해서 가볍게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플잼을 촬영하려고 했던 건데 뭐 의도는 안 됐으니까.
자, 트리플 잼의 내용을 보자면요. 일단 우승은 도요타 안텔롭스가 있고요. 시나츠 유메키 선수가 MVP를 수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팀들은 진작에 BNK 빼고는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팀들이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솔직히 일본 팀들도 그렇고 각 팀의 최고 전력을 내세워서 참가한 그런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행사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2점슛 컨테스트는 고나연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자신 없는 듯이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결국에는 우승까지 하셨네요. 네, 고나연 타이틀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하고 싶은 말. 미안해. 태국 CD 드래곤즈의 나태아권 우동섭 선수하고 동점이 돼서 서든데스로 치러졌는데 이 서든데스가 한 4차례 갔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본 경기보다도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마지막 2점이 주어지는 머니볼을 던지기 전에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하면서 대회 취지를 살려서 잘 진행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늦게 오셔가지고 자리에 못 앉아 계시는 분들도 주변에 둘러서서 또는 2층, 3층, 4층까지도 늘어서서 관람하시는 게 이게 스포츠 관람이라는 게 하루를 다 투자해야 되는 거라서 되게 즐기기 쉬운 문화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진행 문제는 아무래도 일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부상 선수가 나오는데요. 김나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머리에 충돌 때문에 경기에서 빠져나가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은행의 이재원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는데 일정은 좀 여유를 두고 했으면 싶은데 이틀 만에 13팀이 다 하긴 어려우니까 빡빡한 일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안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게 김태원 선수도 트리플 잽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그 이후로 폼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중단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스타필드에서 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A보드를 코트하고 되게 가깝게 공간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가깝게 놓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단단한 재질의 A보드를 썼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다 말랑한 재질의 A보드도 있어요. 차라리 어차피 LED 쓸 거 아니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 선수들이 거기에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딪혀서 부상을 입은 선수는 다행히도 없었는데 그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단단한 재질의 A보드를 그렇게 가까이 붙여 놓는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거 피하다가라도 부상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트리플 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아시안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안컵